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.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올해 북일의 신도시 최초 분양한 위례포레자이가 1순위 마감되었습니다. 청약 경쟁률은 130대 1, 굉장히 높은 숫자죠. 다 85제곱미터 넘는 중대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게다가 이 1주택자 경쟁률은 1081대 1이었다고 합니다. 1주택자는 거의 뭐 확률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굉장히 어려운데 총 63,472명이 이 위례포레자이에 청약을 넣었습니다. 이게 무엇을 뜻하냐? 아직은 주택 경기까지는 꺾이지 않았구나, 이거를 알 수가 있죠.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아직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, 이 수요자들이 기존의 주택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청약에 쏠림 현상이 있다, 뭐 이 정도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위례포레자이 경쟁률이 어땠나 한번 샅샅이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? 총 497가구 모집에 63,472건이 청약 접수가 되었습니다. 사실 이 위례포레자이가 북일의 신도시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도 그렇고 위치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첫 분양이니까 이렇게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러면은 평형과 타입별로 얼만큼 넣으셨나 한번 볼까요? 이 위례포레자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이전 영상, 여기에 평양 평면도까지 제가 다 보여드린 영상이 있습니다.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95A, 95B 이 두 가지 보시게 되면은 이 95A, 95B 자체가 물량이 적게 나왔습니다. 제일 물량이 많이 풀린 게 101제곱미터거든요. 근데 이 95A 보면 197대 1, 그리고 125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.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것은 101A가 가장 많았습니다. 101A가 이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. 이 위례포레자이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거는 이 101B형입니다. 이게 약간 찌그러진 모양이거든요. 요게 6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이 3개만 풀린 게 있어요. 이제 108제곱미터 T형 테라스가 붙어 있는 건데 1층에 딱 3개가 나온 겁니다. 이게 분양 경쟁률이 가장 셌어요. 242대 1입니다. 근데 이건 3개만 풀려 있고 특수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면적인 131제곱미터도 94대 1, 굉장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그리하여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30대 1의 경쟁률이었고, 이 1주택자가 경쟁을 한 건 1082대 1. 거의 뭐 확률이 없다고 보셔야죠. 자, 그리고 그 하루 전날 1월 2일에 우리가 특별 공급 있었죠. 이때 얼만큼 넣었나 보면은 위례포레자이의 특별 공급이 71가구를 모집했거든요. 거기에 이 1018명이 청약 접수를 했습니다. 총 풀린 게 다자녀 55가구, 노부모 부양 16가구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평균 14.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이게 14.3대 1의 경쟁률을 그냥 보면은 뭐 높지 않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특별 공급 경쟁률 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.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대형 면적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공이 없었어요. 그리고 이제 다자녀랑 노부모만 있었는데도 이 정도 경쟁률을 보였다. 높은 겁니다. 기존에 이 비슷한 이 미사 파라곤 특별 공급 때 이때 신혼부부 특공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3대 1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. 자, 그럼 이렇게 위례포레자이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? 첫 번째로 다른 수도권 입지에 비해서 좋은 입지에 속한 편이고, 두 번째로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뭐 70%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가장 크게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 대출도 되죠. 전 면적이 중대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9억이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됩니다. 그래서 이 낮은 가격점과 대출 가능 여부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위례포레자이 분양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걸 보면
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주택 경기가 죽은 게 아니구나.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청약에 몰리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. 자, 이 표는 리서치 기관에서 리서치를 한 건데 이 19년 부동산 실수요자 매수 심리입니다. 2019년 상반기에 주택 구매 의향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? 라고 물어본 거죠. 근데 이 많은 수요자들이 생각을 한 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게 올라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게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 같기 때문에 살 생각이 없다. 그리고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.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. 20%를 빼고는 나머지는 이 상반기에 주택을 살 생각이 없다. 이렇게 리서치가 나왔습니다.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을 바라보면은 강력한 금융 규제로 인해서 투자 수요는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죠.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줘야 보합을 하던 상승을 하던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런 수요자의 상당수가 많이 오른 주택의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청약에 대거 몰려가는 겁니다. 거기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. 이 그래프가 굉장히 단순한 리서치인데 모든 의미가 담겨 있어요. 현재 뭐 서울 중에서도 많이 오른 지역 있고 덜 오른 지역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올라 있는 지역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. 그런 지역들이 이제 하락을 면치 못한다. 자, 이렇게 청약은 뜨거운 반면에 현재 시장의 거래량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래에 보이시는 표는 이 11월 기준으로 맨 우측이 올해 거래량, 그리고 바로 좌측이 전년도 2017년도, 그리고 맨 왼쪽이 5년의 평균치입니다. 지금 5년의 평균치가 15년, 16년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 9만 300건 정도, 그리고 작년도에는 7만 5천 건 정도, 그리고 올해는 6만 4천 건 정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14%가 떨어진 거고 5년 평균이랑 봤을 때는 거의 24%가 떨어진 겁니다. 거래량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. 정권이 들어서고 113 대책 이후로 계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에는 하락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9.13 대책의 강력한 금융규제, 대출 규제로 인해서 기존에 매수할 수 있었던 가능자도 불능자로 돌아선 경우가 많고, 이 투기 수요, 투자 세력들이 좀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자의 제한점. 두 번째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,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도 확대를 하고 일부 지역은 뺐죠. 자, 이렇게 추가적으로 규제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완화해 주거나 풀어버리거나 뭐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동남권, 송파, 강동의 대량 입주 물량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 현상은 당분간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되면 앞으로 부동산은 더 떨어질 것이다. 이런 하락 기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죠. 리서치 결과를 아까 보셨다시피 이미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 상황에서 현재의 가격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청약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청약시장 쏠림 현상은 올해는 계속 지속될 거다. 그리고 올해 또 우량한 물건들도 많으니까요. 분양 앞둔 물건들이. 그리고 이 거시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하락에 대한 이 투자 심리 위축.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액 투자 아니면은 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매덕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. 현재까지 인기가 많았고 뜨거웠던 지역, 고평가된 물건들을 철저히 배제하시고 좀 쉬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. 하락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. 항상 올라가기만 할 수도 없고 항상 내려가기만 할 수도 없는 겁니다. 그리고 항상 얘만 인기 있을 수가 없고 얘가 좋았다가 제가 좋았다가 계속 이렇게 수요 이동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 수요 이동을 재빨리 캐치를 해서
빠른 결단력을 내려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. 본인이 좀 자산가다. 그러면은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. 근데 본인의 자산이 좀 약하다. 나는 재테크를 해서 좀 불려야겠다. 이런 분들은 그만큼의 공부와 노력을 하셔서 이 수요의 이동을 따르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서 못 쫓아가는 것 뿐입니다. 진리는 뭐냐면요. 투자 시장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. 항상 지금도 뭐 하락 기대감 형성된다고 해서 뭐 아파트만 있습니까? 다른 물건들도 있습니다. 계속 투자는 진행이 됩니다. 어디선가는 돈을 벌고 어디선가는 잃습니다. 어쩔 수가 없고요.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10개를 투자하셨을 때 7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모르는 것 뿐입니다. 여러분들이 등기치고 이자 갚느라고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게 제대로 투자하고 계신 거지. 아이고 돈이 이렇게 남는데 어디다가 넣을까? 이런 고민들로만 하루를 지새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전 위험하다고 봐요.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재테크는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종잣돈이 아닌 여유금이 있다. 이런 분들은 공부하시고 좀 움직이셔야 돼요.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십시오. 그거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여러분들의 노후가 달라집니다. 이미 여러분들 경험을 했잖아요. 내가 어릴 때 뭘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또 똑같은 후회 하실 건가요? 자,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결론 다시 얘기하자면 소나기는 피하자. 규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수 심리가 어디가 얼었는지 이런 걸 파악하시고 이거는 기다리셔야 됩니다.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다른 곳도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생각을. 일단 첫 번째, 본인이 가점이 된다. 이러면 청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십시오. 내가 60점대, 70점대 높은 가점이다. 그러면은 들어갈 자리 잘 골라서 청약 넣으시면 됩니다. 근데 본인이 청약 가점이 낮다. 이러면 무작정 청약에 매달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. 본인의 금액에 맞춰서 차후에 좀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입지 좋은 곳에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을 찾아본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것들도 보셔야 돼요. 케이스를. 가점이 낮은데 청약을 본다. 그럼 로또 사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본인이 좀 돈이 된다. 나는 무조건 입지 좋은 곳 들어갈 거다. 강남 살 거다. 이런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. 그동안 고평가됐던 키워드가 뭡니까? 첫 번째 강남, 똘똘한 한 채. 그리고 두 번째 소형, 작은 주택. 그리고 세 번째 새 주택, 신축.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들의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이 조정 폭이 더 높을 겁니다. 많이 올랐었으니까.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다른 주택들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실수요자다. 금액이 한정적이다. 이런 분들께 좀 맞는 이야기입니다. 좀 안 떨어질 때를 찾는 거예요. 서울 안에 이 강북의 GTX C노선 이게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 호재를 품고 있는 역세권이고 서울이면은 내릴 확률이 적습니다.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? 창동, 그리고 청량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데는 그렇게 떨어질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. 자, 아까 두 번째는 많이 오른 데 떨어지는 거 얘기했죠. 이번에는 입주하는 물량이 많아서 공급이 정말 많아서 이 조정이 되는 곳입니다. 바로 송파하고 강동. 이쪽에 내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추이를 보시면서 일단은 전세로 들어갔다가 매입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. 그동안 이 송파 강동 자체가 강남권이라고 일컬어지긴 하지만 이 강남에 비해서도 조금 더 거품이 많이 낀 게 사실이거든요. 뭐 강남이야 원래 업무 지역이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여기는 뭐 베드타운에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올라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얘네들의 조정폭이 상당히 클 거니까 일단은 아주 싼 가격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어요. 시간차가 있거든요. 전세랑 이제 매매가 하락이랑. 그러니까 미리 전세 들어가서 계시다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자, 다음은 강북입니다. 강북도 이제 한강
반경 2km 이내에 있는 이 신축들 있지 않습니까? 대표적으로 이제 마포지. 요런 데도 그동안 이제 신축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 조정세가 지속이 될 겁니다, 올해. 지금 마레프 보면 이제 12억 후반대죠. 그간 이제 서울이 워낙 늙었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인기가 워낙 많았어요. 근데 이게 좀 조정이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다시 강북 쪽. 강북에 덜 떨어질 곳을 찾아라. 내가 실거주고 금액이 제한적이다. 그러면은 일단 주거벨트 라인이어야 돼요. 주변 반경에 아파트 단지가 뭐 2개 내지 3개 있고 이 붙어있는 주거타운, 그리고 이 극소형이 아니라 뭐 30평대, 40평대, 중형 이상의 입주 5년차에서 10년차 정도 어느 정도 된 구축 아파트는 이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.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고요. 그래도 투자 수요가 지금 묻기 힘든 구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일은 없어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은 아파트만 보지 마셔랍니다. 지금 제가 두 번째 얘기할 때 많이 고평가된 게 강남 소형 신축이다 말씀드렸는데, 또 하나가 이제 아파트 상품군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고평가된 아파트 상품군의 대체 상품군, 그리고 좀 돈을 적게 들어갈 수 있는, 그리고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, 그러니까 이 학군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업무 지역에 붙어 있는, 상권에 붙어 있는 그런 뭐 빌라라던가 오피스텔, 그리고 월세 잘 나오거든요, 이런데.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직까지 이 일정 금액 들여서 월세를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그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 상품이 없거든요. 이런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 상품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주 좋은 대안일 수 있고,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습니다.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